자,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김한희쌤입니다. 35제 민법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 과정이죠. 그리고 준비기출문제집도 있습니다. 다음에 PPT 내용을 필기할 필요 없이 노트로 받아볼 수 있는 강의 노트 세 종류가 있고,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있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꼭 적으세요. 민법, 종교사법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37강입니다. 이 시간에 매도인 담보책임인데 합격서는 87페이지 강의 노트는 이쪽에 이렇게 써드립니다. 230페이지. 그럼 여러분, 매도인 담보책임이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데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이건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 어렵게 내면 다 시험 떨어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나올 걸 대비해 공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맞춰요. 만약에 어렵게 내면 그냥 찍어주세요. 찍어서 맞히는 묘미도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쉽게 나오니까 그냥 쉽게 나올 걸 대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일단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계약이 유효니까 인정됩니다. 행위가 무효라면 이 책임 애초에 인정되지 않고, 이건 원시적 하자를 매도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즉 매매계약 이전에 있던 하자, 우리 실생활 엄청 많이 있죠. 마트에서 계란을 사왔는데 계란이 상했네요. 그럼 매매계약 전부터 계란이 상해 있죠. 그럼 그거 마트 가져가면 새 걸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주죠. 그게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매도인 잘못 없죠. 매도인은 계란이 상한지 몰랐겠죠? 그래도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그게 매도인 담보 책임이에요. 안 바꿔준 마트 다니지 마세요. 아니면 이사 가세요. 또 우리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한 20년 된 걸 샀어요. 뭔가 조그마한 하자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매매계약 전부터 아파트에 뭔가 하자가 있었죠. 그럼 매도인은 그 하자를 당연히 고쳐줘야겠죠. 이런 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마트에서 계란이 상한지 몰라도 바꿔주는 무과실 책임. 아파트가 하자를 몰랐어도 매도인이 고쳐주는 무과실이에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법정이란 임의규정일까요? 강행규정일까요? 매매까지 다 임의규정이에요. 계약법은 처음부터 매매까지 다 임의규정. 그래서 법에서는 매도인은 하자를 책임지라고 써있지만 우리끼리는 매도인이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 이 특약 가능합니다. 유효예요, 유효.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고 특약했더라도 하자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네요. 이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져야겠죠. 이제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그게 일단 584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 이 특약 유효. 이제 특약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이게 공평하죠? 공평합니다. 그래서 87페이지 양가로 1번 의의가 있죠. 의의 읽어보시고 유효. 양가로 2번 법적 성질이 이겁니다. 이 내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가로 3번 담보책임 내용이 되고 그 박스만 외우면 끝나요. 시험은 대부분 박스에서 다 나옵니다. 그 박스만 꼭 외우세요. 나머지 그냥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담보책임 내용 박스가 있는데 담보책임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죠. 마트, 아파트 다 물건이죠. 우리 실생활은 거의 다 물건하자입니다. 권리하자는 우리가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 권리하자를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시험이 많이 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외우면 그냥 끝납니다. 권리하자가 5가지였는데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경매, 행사 실행됐다. 실행 행사 경매 나왔다. 네 번째 수량부족 일부매실이 있고, 다섯 번째 제한물권, 용의물권이나 제한물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권리하자가 총 5개가 있는데, 근데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책임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참 특이하게 하자를 알았던 악의 매수인에게도 행사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끝납니다. 악의. 그럼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경매 나왔죠. 경매 나왔죠? 그럼 사안이 엄청 중대하죠. 그럼 여기는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걸 외워요. 먼저 전에 그다음에 일감, 실손해 외우세요. 전에 일감, 실손해. 즉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익 얻고 손해만 얻었어요. 그럼 악소리 나죠. 손해만 얻었으니까 그럼 전에 일감 실손해. 전에 일감 실손해입니다. 전에 일감 실손해. 이럴 수 있겠죠. 이 빨강색 아니면 나머지 무조건 다 선의 매수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강색은 선의 악의도 가능한데 여기 빨간색 없으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손해배상 청구는 그럼 여기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해지, 업체 해제는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도 선의만 가능하다. 근데 실행 경매 나오면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음 아래 두 가지. 여기는 아예 빨강색 없네요. 여기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없어요.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나 뭐 제한물권 나왔죠. 그리고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여기 무조건 선의만 가능하다. 간단합니다. 전에 일감 실손 외우고 나머지 선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도 전에 일감 실손해가 고객제로 딱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기간도 시면 잘 나오는데, 자, 선의 매수인은 하자를 모르죠? 그럼 알아야 행사하죠.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악의 매수인은 안 날이 계약일 날 알았단 말이죠.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선의 안 날 1년도 따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일감 실손해 외우시고 선의 안 날 1년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건하자는 나중에 하고 권리하자 좀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한 장 넘기세요. 교재 88페이지. 88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반가로 1번 권리하자 나왔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이 권리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매매예요. 3번이 수량 부족 일부 매실, 4번이 제한물권이 있다. 5번이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실행 경매에 나왔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전부 타인 권리 매매를 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X를 매매했습니다. 근데 사실 X는 매도인 갑 소유가 아니고 제3자 A 소유예요. 갑은 자기 거 팔았나요? 타인 권리 팔았나요? 타인 권리 팔았죠. 그래도 유효라고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매매했단 말이 소유권 넘겼단 말이 아니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거죠. 갑은 내 것이 아니더라도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타인 권리 매매 유효입니다.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X부동산 소유권 을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게 소유권 취득해서 을에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갑에게 절대로 안 판대요. 절대로 안 파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못하게 됐습니다. 전부 목적물 이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책임지는 게 이 매도인 담보책임입니다. 전부 넘기기로 해놓고 못 넘기죠?
그럼 이제 매도인 갑이 을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들이 계약 당시 이게 타인 권리임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타인 권리임을 몰랐대요. 근데 이전받을 수 없게 됐죠? 그럼 을은 가서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을이라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을도 만약에 계약 당시 타인 권리임을 을도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더라도 어차피 소유권 이전 못 받게 생겼죠. 그럼 을은 쫓아가서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 못 해요. 왜냐면 을도 A 권리임을 알았으니까 혹시 소유권 이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했으니까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해제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선의만 가능하다. 그래서 569조가 나옵니다. 타인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그래도 유효죠. 여기 유효니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돼요. 근데 570조 동전이란 전과 같다. 그래서 이 제목 똑같다 이 말이고 잉크 아까우니까 동전 쓴 겁니다. 여기서 이게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 그 말입니다. 그럼 전조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죠. 근데 이전할 수 없는 때, 이렇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여기 앞에 선의가 없네요. 선의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 갑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안 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선의만 가능하고 악의도 뭐 할 수 있다?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갑에게 X라는 토지가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이 토지 200평이야. 200평. 평당 100만 원에 팔았어요. 평당 100만 원. 그럼 매매가가 얼마일까요? 평당 100만 원.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2억이죠, 2억. 평당 100만 원에서 2억이 팔았습니다. 200평 팔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200평 중에 20평이 타인 권리입니다. 그럼 갑 소유는 180평, 타인 권리 일부가 A 소유 이렇게.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200평 매매했으니까 A에게 20평 돈 주고 사서 20평과 내 거 180평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 지켰죠? 그럼 우리는 돈 주면 되는 거죠? 근데 A가 절대 20평 안 판대요. 죽어도 20평 못 팔아. 그럼 갑은 지금 내 거 180평만 이전 가능하고 20평은 죽어도 이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약속 못 지켰죠? 그때 갑이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매수인도 200평 중에 20평이 타인 권리임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매수인들이 20평이 타인 권리임을 몰랐네요. 그러더라도 20평은 못 받고 지금 180평만 받게 생겼죠. 그럼 우리는 180평도 매수했을 거래요. 괜찮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80평 받으면서 20평 가격 깎아야겠죠. 평당 100만원, 2천만원 가격 깎아야겠죠? 깎고 손해가 있다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근데 매수인은 180평은 절대 안 샀어요. 을은 꼭 200평이 필요하고 180평은 절대 필요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전부 다 깨야지. 계약 전부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 을도 200평 중에 갑 소유가 180평이고 20평은 타인 권리임을 알았대요. 근데 지금 20평 못 받게 생겼죠. 180평만 받게 생겼죠. 그럼 알았더라도 20평 가격 깎아야겠죠. 어차피 20평 못 받으니까 가격은 깎아야겠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일감, 감, 악이라도 감액 청구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악이 똑같은 게 감액 청구죠. 나머지 다 선의만. 이게 이제 572조입니다. 자,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 20평, 20평이 타인 A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20평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자, 이전해주면 되잖아요.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면 선의 악의 매수인은 20평 비율로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악의도 가능하네요. 근데 이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 180평만이면 매수인들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 매수인, 선의는 계약 전부 해지, 여기 해지할 수 있다. 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해지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선의는 감액 청구 또는 해지 이외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는 일감, 감액만 가능하다.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은 선의만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수량복 일부 매실이 있는데, 자, 갑에게 X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내 토지 200평이야. 근데 평당 100만 원에서 2억이 팔았습니다. 근데 200평을 매매했죠. 근데 매수인 을이 나중에 토지를 측량해 봤더니 180평밖에 없습니다. 그럼 윗사리의 차이점이 뭐죠? 윗사리는 200평이 다 있기는 한데 그중 20평이 A 소유, 매도인 소유가 180평, 200평 다 있죠. 근데 아랫사리는 아예 20평이 없죠. 20평이 부족하죠? 또 20평이 만약에 멸실됐다. 그래서 여기 20평이 없습니다. 그럼 매수인 을도 매매 당시 20평이 없다는 걸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지금 20평이 없으니까 을은 180평만 이전 받을 수 있고 20평은 이전 못 받게 생겼죠. 여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이 선의 매수인은 여기를 준용해요. 지금은 을은 180평만 받을 수 있죠. 그럼 선의 매수인은 여기를 준용해서 180평을 매수했을 거라면 20평 깎아야겠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을은 180평은 절대 필요 없대요. 매수 안 했을 거다. 그러면 계약 전부 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에 여기를 준용한다. 근데 자,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여기는 전에 일감 실손이 아니죠. 여기는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게 뭐죠? 알고 있다가 자, 갑이 내 땅 200평이야. 을은 180평인지 알고 있는데 갑이 내 땅 200평 2억에 살래? 그랬어요. 그럼 을은 180평인지 알고도 2억에 산 거죠. 왜 산 거죠? 왜 갑은 200이라는데 을은 180인지 알고도 2억에 샀을까요? 갑이 200이라 그래도 우리 속으로 뻥까고 있네 짜식. 왜 샀어요? 180평도 2억 가치가 있으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감액 청구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악의는 어떠한 청구도 못하고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574조입니다. 자, 제목이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에요. 전 2조니까 574에서 여기 들어가죠. 전 2조 여기 들어가요. 전 2조 규정은 수량 부족되는 경우와 일부 멸실된 경우에 다시 전 2조 규정은 수량이 부족되는 경우와 목적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 알지 못한 선인 때만 여기를 준용하고 악의는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한물권.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걸 매매했어요. 그러면 법정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죠. 그래서 을은
법정치상권 있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근데 몰랐대요. 등기 안 돼 있어서 모를 수 있죠. 그러죠? 그러면 이 법정치상권 때문에 우리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법정치상권이 있는 토지를 산 거라. 그러죠? 이 법정치상권 때문에 우리는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르고 샀으니까 계약 전부 깨야겠죠. 계약 전부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근데 법정치상권이 있더라도 우리는 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단지 법정치상권 때문에 약간 불편할 뿐이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대요. 그럼 약간 불편하면 해지는 못하고 불편한 만큼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죠. 분명히 우리 여러 개 할 겁니다. 그럼 575조가 좀 이따 물건하자의 준용돼요. 준용. 물건하자.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법정치상권 기억하세요. 물건하자에 준용된다. 575조 제한물권 있죠? 이랑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저는 이 중에서 법정지상권을 예를 들었죠. 그 다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데 선의인 때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달성 못할 때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경우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기타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따 물건하자에 준용됩니다.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5번입니다. 5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가 실행, 경매 나왔다. 그럼 옛날에 이게 우리가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미친놈 했거든. 미친놈? 제3취득자 미친놈. 그 미친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어떤 미친놈인지 이해하시라 했습니다. 자, 자세히 해봐요. 시가 5억짜리 갑소유 부동산 있어요. 두 번째 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병이 사는데 병이 샀죠? 저당권이 있는 걸 사면 병은 당연히 알고 샀겠죠. 이 등기돼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의 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악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샀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5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3억 있는데 그걸 병이 세 번째로 산 거죠.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샀을까요? 2억에 샀겠죠. 2억. 그러면 이 3억 누가 갚아야 돼요? 병 4가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에 산 거죠. 금평은 채무자죠. 채무자고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병이 3억 갚을 채무자입니다. 그럼 병이 3억 갚으면 되죠.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병부동산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갑이 잘못 있나요? 없죠. 다 병 내 탓이죠. 갑이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병은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 너가 생긴 게 재수 없어서 그래 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다 병 내가 3억 안 갚아서 내 부동산 경매라면 다 병 잘못이고 갑에게 책임 물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3취득자 아니고 매도인 갑에게 책임 물을 게 없어요.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삽니다. 그럼 내 돈 5억에서 이거부터 갚아버리겠죠? 그럼 경매 안 나오죠? 그래서 얘도 제3취득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자, 제3취득자는 자, 매매할 때 갑과 병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갑이 사정합니다.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오늘 5억, 제발 5억 좀 나에게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2년 안에 갑체가 2년 안에 3억 갚아서 말소해 드릴 테니까 오늘 5억 다 달래요. 우리가 병이라면 갑이 2년 안에 3억을 갚는다 그러니까 그 말 믿고 5억 다 주겠어요? 절대로 안 주겠죠. 근데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누가 3억 갚기로 했어요? 갑이 갚기로 했잖아요. 갑이 2년 안에 3억을 갚기로 하니까 병은 갑에게 5억 다 주고 샀죠. 그러죠? 그럼 이제 갑이 3억을 갚아야 돼요.
채무자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경매 나왔네요. 이 미친놈이 제3취득자요. 이제 병 경매 나왔죠. 밑에 병은 갑에게 무슨 짓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아니 갑을 저 같으면 때려 죽이겠어요. 그래서 이 미친놈을 전제로 법정을 쓴 것이고 악의도 여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제576조입니다. 이랑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실행으로 매수인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병이 취득한 소유권을 이르는 때 매수인 병 앞에 선의가 없죠. 당연히 악이고 여기는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아까 5억에 산 그 미친놈을 말합니다. 미친놈 병. 여기 미친놈. 그 미친놈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당연히 매매 해지할 수 있다. 자, 이왕 이럴 수 있죠. 지금 갑이 3억을 안 받아서 경매 나왔죠. 그럼 병이 채무자 아니지만 3억을 대신 갚아줘요. 그럼 경매 안 나오겠죠? 그리고 갑에게 3억을 청구하면 되겠죠. 자, 이왕. 전화후에 매수인 병의 돈을 내서 소유권을 보존한 때, 즉 병이 돈 내서 3억을 갚아버리니까 소유권을 보존했죠. 매도인 갑에게 그 3억 달라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은 1항, 1항, 2항의 경우에 지금 선의가 없어요. 선의 악의 매수인은 손해받은데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으면 때려 죽인다 했어요. 그래도 갚을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놈을 전제로 쓴 조문이다. 그래서 제3취득자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제는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해 나머지 다 선의. 자, 이게 공부하기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계약 체결에 떠오른 겁니다. 토지 전부가 제3자 병소이고 전부 타인 권리네요. 매도인 갑이 이를 매수인 을에게 이전을 썼을 때 악의을도 해지할 수 있다. 전부 타인 권리 해지할 수 있다. 2번 토지 1만 중에 2천 일부가 타인 권리이고 갑이 2천을 을에게 이전을 썼는데 악의을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로그램 이미 일부 멸실이네요. 만 중에 2천 일부가 멸실. 여기는 전에 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선의 매수인만 가능하다. 근데 악이 나오고 제가 그때 있다 들렸죠. 선의만 가능하다. 4번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지상권은 아까 5번째죠. 제한물권, 용의물권, 제한물권. 그럼 선의만 가능하죠. 이 제한물권은 전에 일감 실손 없잖아요. 그럼 선의만 가능하다. 근데 악의을은 뭐뭐 할 수 있다 들렸죠. 이게 두 개는 다 선의만 가능하다. 5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행사로 매수인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을도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실행되면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달 수 있다. 그래서 이 실손해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5번이 정답입니다. 3.3에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 관련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그럼 악의가 전에 일감 실손해죠. 그럼 자, 전부 나왔어요. 전부 해제 전해에 일부 나와서요. 감액에 실행 나와서요. 실손해에.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해 제한기법 그대로 똑같네요. 출제위원이 제 유튜브 보고 악기법 그대로 한번 내본 것 같아요. 제한기법이 자기가 봐도 너무 훌륭하니까 한번 내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들은 사람 다 맞으라고. 그래서 이 지상권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그러면 전에 일감 실손 없으니까 악의는 못하죠. 선의만. 그냥 기억니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권리하자였죠. 이제 물건하자. 다시 교재 앞으로 와보세요. 합격서
87페이지. 합격서 87페이지. 아까 하단에 박스 있죠? 제일 밑에 이제 큰 2번 물건하자. 물건하자. 이거 물건하자를 특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자, 여러분,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쉬울까요?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쉬워요? 물건하자죠. 이건 유치원생도 알아요. 아파트 사러 갔거든요. 엄마 천장에 물새라고 유치원생도 압니다. 두부를 사왔는데 엄마 두부 맛이 이상이라고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하자는 악의 매수인은 행사할 수 없고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원도 하니까. 다음 경매로 싸게 샀네요. 경매로 샀는데 물건 하자가 있다. 그럼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권리하자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아파트를 경매 받았어요. 아파트. 근데 천장에 물이 새네. 그럼 전 집주인 어디 있어요? 아파트 전 집주인. 지금 서울역 앞에서 찌그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쫓아가서 발로 툭툭 쳐. 야, 이봐 노숙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경락인이야. 당신이 물 세대? 책임져 하면 되겠어요? 옆에 소주병으로 맞아 죽어요. 오일 가서 밥을 사줘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행사 못합니다. 다음 기간 짧아요. 선의 안날 6개월 짧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내우셔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다. 이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로 목적물하자로 판시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하단에 그 박스 버리세요. 그 한 장 넘기시면 이제 89페이지. 89페이지. 이제 물건하자에서 자, 특정물하자가 있는데 자, 89페이지. 위쪽에 법조문이 있죠. 580조가 왼쪽에서요. 508조가 특정물 매매. 그 581조가 불특정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입니다. 그럼 특정물 예를 들면 자, 주택, 단독주택을 샀거든요. 그럼 오래된 주택이면 하자가 당연히 있겠죠? 오래된 주택. 근데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인데 발만 디뎌도 막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 막 집이 무너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계약 전부 깨고 갑에게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근데 하자가 있는데 못 고자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났네. 보일러가? 그럼 보일러 고쳐달라면 되죠. 해지는 못하고 보일러 고쳐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575조를 준용한다 그랬죠? 아까 그게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제가 아까 물건하자에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지가 있어가지고 계약 목적 달성한다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지가 있어도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법지 때문에 좀 불편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똑같아요. 이렇게. 주택에 하자가 있죠. 근데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 그럼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사는데 지장 없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럼 보일러만 고쳐달라면 되죠? 똑같아요. 이렇게. 여긴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걸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알지 못한 때는 준용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자, 이게 상할수면 매수인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을 알 수. 상할수일 때 담보 책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때만 물건하자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있고, 선의 과실은 못해요. 선의 과실도 못한다. 악의도 못한다. 선의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 물건하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항. 1항은 경매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물건하자 담보 책임 행사 못한다. 이 두 가지가 580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1조 종류물 불특정물. 가격의 에어컨인데 에어컨 한 대 샀습니다. 만약에 삼성 에어컨 A 모델 한 대를 샀다. 그럼 삼성 공장에 똑같은 에어컨 수만 대가 있죠. 수만 대. 그게 불특정물 종류물입니다. 그 수만 대 중에 한 대가 집으로 왔죠? 한 대가? 근데 그 한 대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어요.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 나와요. 엄청 뜨거운 바람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계약 해지하고 애들이 막 땀띠 났다. 여름에 땀띠 났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근데 에어컨이 찬바람은 잘 나오는데 부품이 약간 이상하네요. 부품이. 그럼 해지는 못하고 부품 고쳐달라고 일 할 겁니다. 분명히 일할 거예요. 그럼 여기랑 똑같네, 이렇게. 똑같다. 여기를 준용한다. 근데 차이가 있겠죠. 이건 특정물이고 이건 불특정물이에요. 에어컨. 자, 그러면 이 주택은 지구상에 딱 하나인데 이 에어컨은 지구상에 하나입니까? 똑같은 거 공장에 수만 대가 있죠. 그럼 매수인은 이런 거 하지 않고 새 것 갖고 와. 하자 없는 새 것 갖고 와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게 진상 부릴 수 있다. 여기는 없어요. 이거 지구상에 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에어컨 공장에 수만 대 있으니까 진상 부릴 수 있다. 이게 차이죠? 그래서 581조가 종류물 불특정물이에요. 종류물 불특정물.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즉 삼성 에어컨 A 모델 그 특정된 목적물 한 대가 집으로 왔죠. 한 대. 그럼 특정됐죠?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존조를 준용한다. 여기를 580조 준용한다. 니양.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 완전한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불특정물에만 있다. 불특정물. 그 다음 582조. 전이조니까 580조와 581조 똑같죠? 전이조는 매수인이 안날부터 6개월 내 행사. 여기 선이 안날 6개월이 582조입니다. 그리고 법률석자는 물건하자다. 불특정물이었고. 자,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왜 건축 허가가 안 나올까요? 건축법, 법적 제한이나 또는 장애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 판례가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 목적물 하자로 판시합니다. 목적물 하자, 물건 하자. 그리고 그 하자의 전부는 물건 인도시가 아니에요. 뭐든지 행위 당시, 성립 당시 물건 인도시 X, 매매계약 성립실 기준으로 하자가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9페이지는 상단에 법조문 3개 있고 아래 동그란 1번이 특정물 매매죠. 그죠? 니은 디귿, 여기가 니은 디귿. 다음 동그라미 2번이 불특정물 매매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도인 담은 지금 다 끝났어요. 민법에 제일 어려운 거 했습니다. 근데 뭐 그리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그냥 전에 일감 실수 내오면 정답은 거의 다 나오고 선이 안날 1년까지 오면 완벽합니다. 그 박스만 꼭 외우세요. 자, 이제 환매로 가겠습니다. 환매는 돌아올 환,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의 X가 있는데 을이 3억을 빌려줍니다. 3억 소비대차. 자, 그럼 우리가 채권자 을이라면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하겠죠. 근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자, 저당권을 취득한 이유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이 부동산 경매 청구하는 거죠. 근데 경매 청구 말이 쉽지 실제는 엄청 복잡합니다. 여러분, 남 부동산 경매를 뺏어온 게 그리 쉬울까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야, 갑, 넌 나에게 3억을 빌리려면 그냥 그거 3억에 팔아. 나에게 등기 넘겨. 그리고 너가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는 거야. 라고 환매 특약을 해요. 다시 사가기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도 해줄게.
그럼 값 권리가 공시가 되죠, 공시. 그럼 갑이 3억을 갚을지 알아요, 몰라요? 못 갚을 수 있죠. 못 갚을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리고 병이 돈 주면 우리는 등기 넘겨야겠죠? 갑이 돈 못 갚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갑이 돈 못 갚으면 다행인데, 갑이 3억을 갚으면서 내 거 내놔라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환매권. 내 거 내놔. 그럼 병은 이거 알고 샀죠. 이 공식이 된 거 알고 샀잖아요. 그럼 병은 이제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병은 이걸 감안해서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싸게 샀겠죠. 이런 거 환매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대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590조 매도인 갑이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가 약정한 때 그 영수 받은 대금이 3억이죠. 3억 및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 다시 사올 수 있다. 다음 591조 환매기간.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일을 넘은 때 5년, 3년 단축합니다. 이항 환매 기간을 정한 때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절대 연장 못합니다. 절대 연장 X. 한번 정하면 끝입니다. 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을 합니다. 다음 592조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 환매 등기. 아까 환매 등기 했죠? 그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자, 매매 목적물 부동산인 경우에 반드시 매매 등기와 동시해야 됩니다. 즉,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죠?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해야 돼요.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 제3자 예를 들어 이게 병,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했는데 그리고 병이 샀죠? 그럼 병은 소유권 뺏길 수 있다는 말이죠. 등기했으니까. 자, 그럼 환매 등기 돼 있더라도 갑이 돈 갚는다는 보장 없죠? 을은 팔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병이 돈 주면 을은 등기 넘겨야 됩니다. 환매 등기 있다고 등기 거절할 수 없어요. 넘겨야 돼요. 그리고 병은 각오는 해야 돼요. 갑이 돈 갚으면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는 건 각오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8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있죠? 제일 마지막 줄. 환매 특약 등기 이후 매수인 을이 제3자 병에게 목조물을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 을은 부동산 전등한 제3자 병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만으로 제3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은 알아서 할 겁니다. 돈 안 갚으면 소유권 뺏길 수 있다는 건 그 나중 일이에요. 나중. 그래서 이제 90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매매 끝났고 이제 교환으로 가요. 교환은 매매와 차이점이 딱 하나라 그랬죠.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외면 교환. 나머지 똑같아요. 매매와 차이점 딱 하나. 금전을 받으면 매매, 금전이 아니면 교환.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환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꾸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똑같다. 그럼 패스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은 임대차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